이제 문 너머를 채우고 있는 건 쓸쓸한 적막입니다. 주인이 떠난 방엔 그녀가 소중히 여긴 물건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이게 편지를 받은 거더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다 편지들, 아이들이 다 줬던 편지들이고. 항상 선생님을 기억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미술교육과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을 모두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잘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교사인 어머니를 보며 자신 역시 좋은 선생님이 되길 꿈꿨다는 승희 씨. 그런 딸이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고 기특했다고 합니다. 중3 때 쓴 진로 계획을 보니 교사를 꿈꾸고 있길래 신기했어요. 그런데 첫 발령지가 신규들의 무덤이라는 서희초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걱정했거든요. 심지어 거기다 발령을 받자마자 비선으로 꼽히는 1학년 담임을 맡기고 소송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다길래 속으로 어이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첫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승희 씨는 2년 연속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승희 씨의 어머니는 딸이 보내온 문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데요. 지난 14일쯤 톡이 왔더라고요. 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러고 톡이 온 거예요. 딸한테서. 그러길래 물어봤죠. 아이들이 힘들게 하냐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일 날 방학하면 집으로 오라고 한 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리고 방학을 앞둔 지난달 18일 전날 퇴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그녀는 교실 안 상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겨우 24. 2년차 선생님 승희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다는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황망한 소식에 학교 앞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젊은 선생님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얘가 2학년인데 2학년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엄청 좋으신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진짜 학부모들끼리 우리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난 거 진짜 운이라고. 친절하고 좀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해줬어요. 분명 지난해 담임교사를 맡았을 땐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과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희 씨는 왜 스스로 세상을 등진 걸까? 단서는 숨진 승희 씨가 남긴 기록에 있었습니다. 최근 그녀는 몇몇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난이도의 학년이었던 건 맞아요.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물건을 집어던진 애들도 있었고요. 정리정돈이 뭐 하나도 안 되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 부모님도 애가 좀 버거워 보였어요. 교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냥 그러게요. 애가 왜 그럴까요? 네, 부모님도 아이를 잘 통제하기 힘든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욕설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발차기를 하는 아이들도 사랑으로 품어줬던 승희 씨. 하지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연필로 자기 가방을 계속 장난을 치더래요. 그래서 다른 좀 피해자 아이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머리 쪽을 좀 세게 긁었다. 한 아이가 뒷자리에 앉은 친구의 이마를 연필로 그어 다치게 한 겁니다. 다음 날 사건은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됐지만 학부모가 와가지고 너 뭐 교사 자격 없다. 그리고 갑자기 개인 번호로 전화 와서 좀 소름 끼쳤다. 번호 방학 때 바꿀 거다. 학부모가 교사의 자격을 언급하며 폭언을 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5일 뒤 승희 씨는 숨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한번 했어요. 너 요즘 힘든 거 없니? 얘기해봐라. 많이 힘든데 그냥 버티고 있어.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고 해서 내가 버티고 있어. 죽음을 버티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올해 승희 씨가 학교에 상담 요청을 한 건 무려 8번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선 왜 이제 겨우 2년 차인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걸까? 사람 들어오세요. 아니 오시지 말고 제가 이제 사촌 오빠분을 아시니까 잠깐 제가 인사하는 거. 제작진의 출입은 막은 채 승혁 씨만을 안으로 안내한 학교 관계자. 잠시 뒤 얘기를 마친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 좀 나누고 싶었었어요. 궁금한 이야기 와야겠다. 저희 지금 너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 저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왜곡돼서 저희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겠답니다. 그렇다면 승혁 씨에겐 무슨 답변을 들려줬을까? 좀 화나는 건 이해되지만 이제 학교 측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절차적으로는 최대한 배려를 했다.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다. 지난 5월부터 승희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던 승희 씨. 하지만 그녀가 숨진 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우린 한 학부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전달은 안 했고요. 뒤늦게 반대표 엄마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장이.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그냥 뭐 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만 했고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뒤 학교로 찾아갔다는 학부모들. 그런데 교관 선생님이 회의실에 문 열자마자 저희한테 하신 얘기는 잘 부탁드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학부모한테 뭘 그렇게 잘 부탁드리죠? 근데 이분들의 입장이 뭐냐면 자기들 학부모들이 언론의 표적이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마녀사냥 당하는 식으로 학부모들한테 화살이 막 쏟아져서 너무 힘들다. 뭐 그 부분을 보고 뭐 교장 선생님이 조사관에게 들으셨죠? 이거 좀 잘 챙겨주세요 하고 막 교육청 조사관한테 따로 부탁을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일부 학부모들이 승희 씨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밝히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했고 학교도 입단속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이 학교를 떠난 선생님은 승희 씨의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민원들을 많이들 하세요. 자리 배치를 왜 내 아이는 뒤에 앉혔느냐. 뒤에 앉히면 친구들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신규 선생님도 오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옆에 좀 선배들한테 좀 많이 물어봐야 하는데 사실 선배들도 뭐 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한 학부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자기를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서 밟고 뭐하고 했다. 이제 다음날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팔이랑 등이랑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해드린 건 죄송하지만 저 애 때린 적 없다고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셔가지고 내 뺨 때릴 거니까 이 약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년 나 너 같은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냐. 너 내가 옷 뺏길 거다. 기막힌 상황에서 더 황당한 건 학교 측의 대응이었다는데요. 어머니 신규라서 뭘 모릅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게 할 테니까 가라앉히십시오. 네가 와서 무릎 꿇고 학생 학부모한테 사과하면 좀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볼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애 때린 적도 없다고. 그럼 학교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을 거가.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건 승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고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학교 측에서는 이제 보조교사라고 하죠.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 도와준다고 본질적인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우울감을 떨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예요. 그걸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진료 기간 동안 담겨 있거든요. 별도의 안전관리는 필요했을 걸로 보여지죠. 하지만 그 부분 놓쳐버린 거거든요. 지난 5월 승희 씨는 정신과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속상한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닌데요. 학부모 어떤 분이 찾아와서 교사 잘못이 아닌 일로 막 소리를 지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허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승희 씨는 절망과 좌절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전국 1,4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10명 중 8명에 가까웠습니다. 내 아이가 대표에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아이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내 아이와 갈등을 빚는 친구를 혼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학교로 찾아와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학부모들. 이번과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질 거라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99.9%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학생은 희망이자 존재의 이유였는데요.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순 없을까? 대부분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많은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책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몬스터 페어런트에 대해서 그 부모를 교육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하면 그 교사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면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까지 물게 해야 됩니다. 승희 씨가 숨진 뒤 25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아직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모두 묵념. 젊은 교사가 겪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도 크다는 교사들. 길고 깊었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죠. 지난 2월 1년을 함께했던 아이들의 학부모에게 승희 씨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가슴 벅찬 관계. 자라나는 아이들을 뜨겁게 응원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스승과 제자.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한 교실 안의 그 풍경은 과연 언제쯤 찾아올까요?